첫 선생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오늘 주가가 8%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요.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개미털기였나 매수해야겠다. 또 이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 제가 원익홀딩스가 무조건 간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얘기했던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쭉쭉쭉쭉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 관점은 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왜냐면 지금 내려온 추세 있죠, 이 추세, 요게 지금 하락하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현재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하락하는 흐름들을 벗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힘들을 어떻게 돌려 세우고 있다, 위쪽으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구간이 어디겠냐, 여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단기적인 지지가 나오면서 돌파가 실패했던 구간, 요 구간을 반드시 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익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43,500원에서 45,500원,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이에요. 제가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적 반등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무조건적으로 밀어 올려 주겠느냐, 아니면은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과거처럼 천천히 올리는 패턴을 보이겠냐,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왜 반등할 수 있으며 왜 저항을 맞는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원익홀딩스 개미 꼬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익홀딩스를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회사니까 매수해서 수익 내자, 이런 전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우리가 물렸을 때 또는 수익 중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봉에 대한 부분과 월봉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죠. 주봉상 단기적인 보다 지지 구간이다, 그러니까 매수 기회다 말씀을 드렸고, 월봉상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요? 조정 받더라도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상 없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주가가 또 반등해서 올라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갈 거니까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물에 대한 부분들 소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전달드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무조건 간다, 뭐 매도 금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항상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전략을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솔직한 내용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 지금 일단 어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좀 보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영상도 많은 분들이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도 눌러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계속해서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도 이 물량들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올린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밀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변동성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냉정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을 매물 소화 딱 해주고 밀어 올렸죠. 어떻게 거래량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종가를 여기 위까지 받아줬다라는 건 여기 있는 물량 끝까지 3시 반까지 받아줬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요? 위쪽 구간에 매물대까지 한번 소화하고 나서 버텨주고, 그죠? 버티는 흐름. 그다음 거래량이 아예 죽었잖아요, 그죠? 밑에 구간 보면은 거래량이 아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 만들어지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까지 받아서 올렸어요. 차익 실현 물량까지 받아서 올렸다. 자, 그리고 나서 눌림목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나서 또 갔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구간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제대로 털려면 여기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흔들어야 돼요. 여기서 흔들면서 뭐 해야 된다? 한 번 더 쳐야 돼요. 그래야 물량을 많이 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가 많이 붙는 구간은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날아가는 구간. 여기서 뭐요? 전고점 뚫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요? 단타도 들어요. 단타도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이때 여기서 많은 물량을 털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이 어느 자리냐면 지금 요때 당시는 올라가다가 빨리 털었죠. 그죠? 빨리 털었죠.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틀 동안 주가를 강하게 눌러서 밀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매물 소화하고 물량 잡아주면서 끌어올렸다. 자,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겠냐, 여러분들? 무슨 자리예요? 이렇게 한 번에 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터는 패턴은 똑같은데 뭐예요? 이거 한 번에 털었냐, 천천히 털었냐, 이 차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박스권,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된다? 돌려주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다 보면은 이쪽 매물대 있다 했죠. 여기에 매물을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면서 어떤 그림? 매물을 소화하는 그림 이후에 상승 탄력, 요거 좀 기대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돈들은 들어왔어요. 바닥권에서 돈들은 들어왔고 잡아주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우리가 올라오게 됐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잖아, 이런 자리가. 그죠?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저항이 있잖아요. 봐봐요. 지금 이쪽에 저항이 걸려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실패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를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물려 있다가 차익 실현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거를 중요한 거는 받아줬다라는 거죠. 받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흐름은 잡아주려는 흐름이 일단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 금지, 그것도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왔고 이걸 잡아주는 반등이 나왔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는 잡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쭉 내려가고 있다가 뭐요? 단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브레이크. 뭐 하락을 일단 멈췄다.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를 잡은 이후에 뭐 해야 된다? 버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든다라고 하면, 그럼 이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드는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돌파가 나올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추가 조정 나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일단 무지성으로 뭐 공매도가 어쨌네, 막 세력이 어쨌네, 그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CS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그죠? 근데 CS에서 뭐가 없었죠? 그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CS를 기다리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CS에서 아무 내용 외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를 올려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도가 나가겠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기껏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CS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기대감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가 자기네들 올려주면 팔고 나가려 해. 그럼 뭐하러 올려줘요? CS 기대감에 들어왔던 사람들 내보내는 과정이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5주봉선에 대한 구간을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등에 대한 흐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하락이 잡혔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자.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원익홀딩스 지금 구간 이상 없고요. 하락 잡혔다.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매물에 대한 부분 어디? 435 45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 요런 박스권이 예상됩니다. 요런 박스권 3만원 극 후반에서 4만원 중반이 박스권. 그러면서 매물을 여기 있는 걸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어디처럼? 여기 앞에 구간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거는 이거는 봉들이 좀 길었어요. 날짜를 보면 위쪽에 있을 때가 10월 27일부터요. 언제죠? 11월 13일까지예요. 11월 14일까지.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의 3주, 한 10거래 이상이었고, 10거래 이상 동안 횡보했던 구간에서 이탈 나고,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기간이 어때요? 짧아요. 그죠?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흐름들이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좀 크다. 그러면 이번 하락에 내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조금 신경 쓰였다, 힘들었다 라고 하시면 이번에 상승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 내가 힘들다라는 건 나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투자하고 힘들면 안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절을 하시고, 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3만원 후반대 계속해서 21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금 잡으신 분들은 5% 이상 단기 수익권이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 올라오면 단기적인 저항선에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박스권 기다렸다가 상승 탄력 나올 때 매도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달 드리고, 그럼 혹시나 원익콜린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전략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단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둘 건데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몰아남기면 돼요. 여러분들 원익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마 다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현대차 말씀을 좀 드렸죠. 현대차 지금 주가 올라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 왜 말씀드렸죠? 로봇, 그죠?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가 대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보는데 좀 가격이 높고 대형주고 비싸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셔라. 원익홀딩스 보실 분들은 보시고 단기 대응을 하되,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익의 자리는 지지선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면 지금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애매하잖아요. 뚫을지 밀릴지 애매하잖아요. 그냥 박스권 움직임이잖아. 그럼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로봇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익 구독자분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원익홀딩스가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권 잡혔을 때는 신규 진입 가능하겠죠.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 일단 맞다라고 생각한다. 제 기준에서는. 그러나 단기적으로 타이밍이 왔을 때는 어쨌건 주도주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신규 진입을 하고 있다, 내가 로봇 다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 쪽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얘를 3만대 양산한다고 하거든요. 3만대 양산하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로봇 부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뭐가 중요하죠? 공급망이 중요하죠. 공급망이 안전해야 돼요. 그럼 뭐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로봇인데 왜 자동차 부품 쓰죠?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부품에 관련해서 1차 벤더가 국내 자동차 부품주가 많죠. 근데 이 현대차가 나중에 내연기관 전기차 넘어가게 되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것들을 안 쓰겠죠. 그럼 지금 현대차 1차 벤더들의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 부품을 한 애들은 다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도 그렇고 정밀 제어 기술이 있어요. 정밀 제어 기술. 이걸로 이제 감속기를 정밀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확대하고 있으니, 얘네가 만약에 개발한다라고 하면 현대차에서 공급망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자동차 부품 1차 벤더 애들 걸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노리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충분히 이제 만도나 이런 종목들 우리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원익 타이밍 한번 잡으실 분들 원익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요거까지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